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젠가?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언제가 말이죠? 3월 17일경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헌재가 3월 17일까지의 변론 일정을 다 비웠습니다. 보름간이죠. 3월 4일부터 다시 일과가 시작되죠. 화요일부터요.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니까요. 근데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2주죠. 그리고 휴일을 빼면 한 열흘 정도 되죠. 여기에 변론 일정을 싹 비웠습니다.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이 사건을 평의하고 토의한다는 얘기 될 수도 있고 준비한다는 얘기죠. 네, 헌재가 17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약 보름간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월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내지는 그 무렵에 끝내기 위해서 일정을 미리 비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25일입니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고를 언제 할 것인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선고 기일 2, 3일 전에 그때 통보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3일 전 또 2일 전 이런 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 2, 3일 전에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2, 3일 전에 하니까 2, 3일 전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번 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3월 4일 날 통보를 하면 3월 10일 정도 9일 정도 이렇게 며칠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하니까 한 3일 정도 띄워놓는다 하더라도 또 통보해서 우편으로 가는 시간 어쩌고 하면은 하여튼 간에 아직 통보가 안 됐다는 말은 적어도 이번 주는 아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가능성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7일까지 헌법재판 관련 변론 기일 일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전에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18일 오후 2시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18일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까지 17일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물론 17일까지 비워놓은 것이 그때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고 선고는 그 다음 17일 조금 넘어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적어도 17일 이전이나 아니면 20일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하여튼 3월 중순 길게 보면 20일 남았고 짧게 보면 10일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17일이다. 그러니까 선고일 마지노선이 17일이다.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물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말이죠.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 회의 평의를 열어서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25일 이때 결심하고 나서 26, 27, 28 매일 열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3월 1일, 2일도 여는지. 근데 아마 이때 휴일 때는 안 열고 각자가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가 기록 읽고 각자가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매일같이 벌써 쟁점을 정리하고 평의를 열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이었다. 왜 금요일일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평일날 하면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날 출근할 경우에 이 열기가 식지 않으니까 금요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선고 서류를 따른다면 오늘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양일 뿐이다. 금요일을 한다. 그러면 7일은 어려울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14일이 가능성이 있다. 3월 14일이 가능성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7일 이전일 것으로 여겨진다. 17일까지 지금 변론기를 비웠다. 18일 날 비로소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지금 그리고 2월 25일 날 결심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 평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3월 17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금요일 날 선고를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혹시 금요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금요일은 17일 이전에 7일과 14일밖에 없는데 7일은 이건 불가능한 거고 물리적으로. 그럼 14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7일까지 비워놓고 그때까지 심리를 한 다음에 21일 또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냐?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유력한 날짜는 3월 14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쟁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각하사유가 많거든요. 각하사유. 내란죄 이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깨졌거든요. 각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가 8대 0으로 나오기를 바라고요. 가사 각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5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국무회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적법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포고령이 적법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국회 봉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거예요. 내란죄를 빼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헌법 위반인가 법률 위반인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헌재는 내란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란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헌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글쎄요. 헌법에 딱 어떤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뭐 예를 들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런 헌법 위반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진 못했죠. 근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과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일단은 위법하다고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엄 내린 자체가. 그러면 이제 계엄 내린 자체 말고 왜 계엄을 내렸는데 왜 계엄을 내렸다 하더라도 군인을 왜 국회로 보내느냐. 계엄 내린 거 좋다. 근데 군인을 왜 국회로 보내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이 정치 체포하려고 왜냐.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자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럼 왜 단전단수하려고 했어.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것이 증명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법 각하가 맞고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덜법 연구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막 몰아가가지고서 문영배 같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3월 14일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